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끝난 것 같아서 자, 유가도 안정되고 하는 그 기대 심리가 있었을 텐데 이게 뭔가 또 상황이 요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나 좀 때려달라 라는 스텝을 밟는 건지 또 이란 신정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자신은 쏙 빠지고 뭔가 하고는 싶은데 자신이 하기에는 겁이 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전 세계 무슬림 총동원해서 제거하라 라는 스탠딩 오더를 내렸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이스마일 칸이 이란의 쿠드스군 사령관이 나는 모사디 아니다. 모사디가 모사드의 부역자, 모사드의 끈앞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라의 이름으로 최고 지도자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바로 이스마일 칸이 쿠드스군 사령관. 최초에는 이 칸이가 죽은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래서 저도 칸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사드의 끈앞풀이다 라고 하는 의혹이 확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고 제대로 된 어떤 그 경로에서 저 이스마일 칸이 수상하다, 모사드 끈앞풀인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워낙 많으니까 난 모사디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 의혹을 받냐. 최근의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24년 9월 27일 헤즈볼라 사무총장이었던 그러니까 최고 수장이었죠. 하산 나스랄라하고 이 쿠드스군 사령관인 이 이스마일 칸이가 어딘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당연히 이 쿠드스군 사령관은 이란의 해외 작전을 총괄하는 부대의 장이기 때문에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런 반군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와 모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간 겁니다. 이른바 바람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 쿠드스군 사령관하고 만나는 그런 큰 행사니까 헤즈볼라의 최고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를 비롯한 최고 수뇌부들이 대거 거기에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이스마일 칸이는 안 오고 거기에 칸이 대신 이스라엘군의 벙커버스터 그리고 제이담 같은 정밀 폭탄들이 100발이 넘게 내려 꽂아버린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10월 4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산 나스랄라가 죽었으니까 그 후임이 선정이 됐겠죠. 그 후임이 하셈 사피아딘인데 그 사피아딘과도 이제 이 뒷날을 어떤 의논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또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안 갔어요. 그런데 그게 또 역시 폭격이 떨어져서 하셈 사피아딘 그러니까 하산 나스랄라의 후계로 지명된 사람도 또 죽었어요. 의혹스럽죠. 그리고 24년 7월 31일 날 하마스의 최고 수장 중에 하나죠.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 축하하러 갔는데 여기가 이제 쿠드스군 그 해외 작전군의 해외 작전을 총괄하니까 하마스 즉 해외 작전 그런 대상 카운터 파트너죠. 카운터 파트너 수장이 오니까 자기가 의전해서 그 대통령궁의 숙박소죠. 거기 다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정확하게 맞아서 하니에가 죽어버렸죠. 그리고 또 이번 테헤란 대공습 당시에 죽은 걸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12일 동안 아무 곳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 여기 있어 하고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 모사드에 협조한 거 아니냐. 전부 다 자기가 모사드에 알려주고 자기는 쏙 빠지고 자기가 또 알려주고 쏙 빠지고 이런 거 아니냐.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나는 모사드 아니야. 나 최고 지도자 이름으로 알라 이름으로 최고 지도자를 위해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좀 수상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지금 부패 문제 20만 달러를 부인이 뇌물로 받았다라는 의혹으로 법원 소환장 받고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법원을 향해서 만약에 네타냐후를 처벌하면 나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네타냐후에게는 가자지구 휴전 좀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에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대규모 군사작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는 지금 이 가자지구에 대규모 군사작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하욤지는 이란 이 포르도 핵시설 폭구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IAEA는 이란이 이 핵시설 내에 있는 CCTV를 모두 차단시켜버렸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모든 핵시설은 IAEA가 가서 CCTV를 다 설치해놨죠. 왜? 불법으로 뭔가 핵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 다 설치해놨는데 그걸 차단했다. 차단했다는 말은 불법적인 일, 보여주면 안 되는 일을 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욤지가 공개한 이 위성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걸 바탕으로 핵시설 복구공사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제 눈에는 뭘 가지고 이걸 뭐 핵시설 복구한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폭격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은 몇 달,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일 내에 우라늄 농축 가능하다. 핵 능력, 역량이 충분하다. 미국과 미군에서는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어서 이란의 핵 개발이 수년간 미뤄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몇 달,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우라늄 농축 가능하다. 라고 하니까 미국 정부와 미군에서 하는 말과 그 외 다른 모든 곳에서 하는 말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는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총참모장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지킬지 의문이다. 적대 행위를 계속하면 보복할 것이다. 적대 행위 계속한다. 아마 지금 계속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계속하면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뭐 결코 이 전쟁이 지금처럼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 끝났구나 라고 볼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존 레클리프 CIA 국장은 최근 미국의 공습은 이란 핵시설에 큰 타격을 입혔다. 핵 프로그램 몇 년간 지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 정치적인 이야기 멘트 아니겠냐라는 생각합니다. 왜냐? IAEA 전 세계 핵을 총괄하는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은 몇 달,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핵 개발한다. 우라늄 농축 가능한다. 재개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몇 년간 지연될 것이다. 말이 안 맞죠. 서로 간에. 자,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의 공화당의 아주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란이 핵 야망을 포기했다고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추가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ABC 방송에 출연해서 대담 프로 중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뭐 핵 능력 포기했다고 말하기 이르다 라는 건데 뭐 누가 봐도 맞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출연해서 이란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 같이 이야기했는데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초당적인 대러시아 제재 법안, 그러니까 지난달에 미국 민주당 그리고 미국 공화당 이 상원 의원 100명 중에 84명, 84명이 발의한 법안이 있죠. 러시아 석유를 사면 그 해당 국가에는 500%의 관세를 때린다 라는 그 법안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라는 건데 그 동의를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자신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법안 이거 빨리 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결만 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빨리 서명해서 발동시켜 줄게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의회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될 것이다 라고 방송국에서 방송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5개국에 이어 유럽 5개국이 뭐냐? 바로 폴란드, 그리고 핀란드, 그리고 발틱 3국이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러니까 전부 이제 국경 지역입니다.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 그 5개국이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탈퇴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우리도 탈퇴한다. 이게 비인도적인 걸 알지만 젤렌스키 말이에요. 비인도적인 건 알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우크라이나도 공식 탈퇴를 했고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등이 대인지뢰 곧 배치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 군의 피해는 거기는 그냥 스톰제트, 그러니까 고기 방패, 사람만 뛰어오고 있으니까 대인지뢰를 대량 살포해버리면 더 힘들어지고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지금 전투 중인 이 접촉 지역에 대인지뢰를 깐다라는 것은 지금 이미 잃어버린 그 영토는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남은 영토라도 지키자라는 생각이 아닌가. 대인지를 그동안 살포하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회복했을 때 이걸 이제 다시 수거해서 처리하려면 굉장히 큰 희생과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전선을 여기서 고착화시키자라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산둥 항모가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홍콩에 간다라고 예고를 했고, 이건 2017년 랴오닝 항모 방문 이후에 8년 만에 중국 항공모함의 첫 홍콩 기항 그리고 공개 행사다라는 건데, 자, 산둥 항모가 홍콩에 온다, 방문 홍콩, 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산둥 항모는 파라셀 군도, 그러니까 서사군도 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싱가포르를 29일 날 출항을 해서 북상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산둥 항모가 홍콩에 들어가겠다, 이건데, 자, 이게 주는 의미는 뭐냐?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는 영국 항공모함이고, 홍콩은 영국이 지배했다가 중국에 반환을 했고, 반환을 할 때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그 약속을 받고 했죠. 그런데 홍콩에 우산혁명이 다 일어났을 때 영국이 관여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시진핑이 뭐라고 했습니까? 니들이 아직도 100년 전에 영국인 줄 아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영국 항모가 지나가는데 중국 항모가 홍콩에 딱 들어왔어. 여기는 내 구역이야. 자, 한번 들어와 볼래? 자, 이 액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영국이 어떤 마음이 생길 건지, 어떤 액션을 취할지 조금 궁금하기도 기대되기도 합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6월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호되게 얻어맞은 이란 신정 독재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알리 하메네이와 함께 이란 신정체제의 정점에 있는 대아야톨라가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제거하라는 종교 법령을 반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시아파 무슬림들의 위험한 행동과 이에 따른 역풍이 예상됩니다. 이란 신정체제를 이끌고 있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을 알라의 적으로 선언하고, 모든 시아파 무슬림들은 이들의 제거에 나서야 한다는 종교 법령을 현지 시각 6월 30일 반포했습니다. 그랜드 아야톨라 나세르 마카렘 시라지는 6월 30일 포고문을 통해 최근 며칠 동안 우리는 미국 대통령과 시오니스트 정권의 지도자가 이슬람 혁명의 최고 지도자와 학자, 종교 지도자들을 암살하겠다고 거듭해서 위협하는 모습을 보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슬람 공동체의 권위와 지도력을 위협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미국 정부나 다른 국가에 의해 자행된다면 전 세계 무슬림들은 어떤 의무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이 무엇인지 말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알라께서 시대의 수호자의 보호 아래 모든 종교인, 종교 권위자, 그리고 혁명의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고 간증하니 모든 이교도와 적들의 사악함을 물리치고 없애야 한다라며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 살해를 파트와로 선언했습니다. 종교 법령인 파트와는 이슬람 성직자가 내놓을 수 있는 교리 해석이자 지침인데요. 시아파의 경우 마르지, 즉 그랜드 아야톨라와 같은 최고의 성직자가 내놓는 파트와는 곧 법적, 종교적 구속력을 갖고 해당 무슬림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가 됩니다. 나세르 마카렘 시라지는 또 정권의 지도력과 권위를 위협하거나 신이 금하시는 일이지만 이슬람 um마와 그 재산을 해치기 위해 정권을 공격하는 사람은 신의 적이며 무슬림이나 이슬람 국가가 이에 협력하는 것은 금지된다. 전 세계의 모든 무슬림은 적들이 자신의 말과 실수를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고난이나 손실을 입게 된다면 이는 알라의 대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로서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며 서방 세계에 대한 지하드도 선언했습니다. 이번 파트와를 발표한 인물은
종교적으로는 하메네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12이맘파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그가 파투아를 통해 지하드를 선언하면서 시아파 무슬림들에 의한 전 세계적인 공격과 파괴 행동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은 지난 G7 기간 중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경우 미국 전역에 숨어있는 테러 조직들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위협한 바 있고, 미 국토안보부 역시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란인이 700명이 넘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란 신정 독재 정권 오사마 빈 라덴의 최후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네, 파투아, 종교 법령, 칙령을 발표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 이코노믹 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이란 시아파 최고 지도자가 트럼프, 네타냐후를 겨냥해서 파투아를 발표했다. 그들을 신의적으로 규정했다. 여기 이제 파투아 발표한 원문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알라의 적이기 때문에 제거하라. 모든 전 세계 시아파 무슬림들은 의무감을 가지고 제거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가 있다면, 뭐 손해가 있다면 그 죽는다 그 말이죠. 뭐 잡혀가서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세 보상받는다 그 말. 종교인들이 하는 말 이제 내세 보상받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그걸 이렇게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아야톨라, 그러니까 그랜드 아야톨라인데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나세르 마카렘 시라지라는 대아야톨라, 그랜드 아야톨라인데 12이맘파가 지금 이 시아파의 주축이라고 하는데, 그 12이맘파는 전 세계의 아야톨라 중에서, 종교 지도자 중에서 최고 종교 지도자 그랜드 아야톨라가 있는데 그게 54명 있답니다. 54명. 그 중에 서열 3위, 서열 1위는 하메네이,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현재 98살인데 호메이니와 함께 이란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란 헌법을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이 실력자이고, 자, 보시다시피 다른 사람들 하메네이 있으면 다 꿇어 앉아 있죠. 그런데 여기는 같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메네이 서열 1위,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 파투아를 발표한 서열 3위 시라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노인이 짠자니 서열 4위랍니다. 98세. 그리고 서열 2위는 100세. 이 사람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사람이 의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등등에서 미국인이나 이스라엘인을 향한 테러가 자행되지 않을까, 빈번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자, 아까 보셨다시피 핵 개발을 재개하는 움직임이 있죠. 또 미국과 이스라엘에 테러하라는 공식 칙령을, 스탠딩 오더를 내렸죠.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고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700명 이상의 이란 불법 이주민이 수용됐다, 미국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지금 뭐 딱 퍼져 있으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죠. 그 사람들을 G7 때 우리 그냥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협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테러리스트로 잠복 세포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라고 뉴욕 포스트가 23일 보도했는데,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미국은 공격받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찾아서 보복을 하죠. 바로 오사마 빈 라덴처럼. 자, 지금 순간적으로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저는 여러 정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